상체에 비해 다리는 굵고 발목에서 오는 답답함, 그리고 발은 널쩍해 보입니다. 멋진 킷인 건 분명한데 하체 밸런스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뭔지 모를 위화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명 어색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디를 손대야 할지 몰라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막연한 위화감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양만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왜 어색한지 이해하고 그 이유를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포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세부 내용 중 실루엣이란 주제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마음에 안 들었던 문제의 발입니다. 크기도 충분하고 생김새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면의 흐름이 끊긴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중구조인데요. 층이 갈리면서 덩어리가 나뉘고 실루엣이 끊깁니다.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특히 이 기체는 바인더 때문에 전체적인 하중이 시각적으로 다리 쪽에 몰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 다리 또한 두꺼운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발 부분은 조금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덩어리를 하나로 묶는 것과 흐름을 이어주는 것이 이번 작업의 포인트입니다. 층 사이를 메워서 덩어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면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두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의 장갑과 아래의 장갑이 일체감 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발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와 발등의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발등에 장갑이 작게 느껴져서 프라판으로 비율을 다시 잡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발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크게 디테일 작업을 한 것도 아닌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더 추가한 것이 아니라 끊겼던 흐름을 이어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실루엣이 하는 역할입니다. 간단한 연장만으로도 전체적 밸런스가 잡히고 접지력 또한 안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단조로운 면을 나누면 디테일에 리듬감이 생깁니다. 큰 면을 쪼개는 것만으로 비율이 달라 보이고 디테일을 추가한 것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절개할 부분에 라인을 그려주고 톱이나 니퍼 등을 이용해 절단을 한 후 가볍게 샌딩으로 각을 살리고 연장할 부분을 찾아 앞서 작업한 방법으로 이어주고 계속해서 작업을 연계해 나갑니다.
다리와 발을 이어주는 프로포션은 전체적으로 좋았으나 실루엣에서 오는 흐름의 끊김이 있었습니다. 오늘 작업한 구체적 이유인데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보통 실루엣입니다. 이상하다는 건 느끼는데 왜 이상한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부분 실루엣의 문제입니다. 형태가 만들어내는 흐름이 끊겨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같은 크기, 같은 비율이라도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됩니다. 프로포션이나 실루엣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디테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뭔지 모를 답답함이 계속 남게 되고 어딘가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며 원인을 찾지 못해 디테일만 계속해서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간격과 노출, 장갑 길이의 간섭과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 밸런스를 함께 봅니다. 한 가지 시선으로는 안 보이던 문제도 이렇게 여러 기준을 겹쳐서 보면 조금씩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짚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개수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며 프로포션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발목은 약 3mm 정도 연장해 주었습니다. 노출이 없는 부위라 프라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되 전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전체 크기로 보면 약 1%에 불과한 미세한 변화지만 효과는 상당히 크게 체감됩니다. 비율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하고 발목이 올라가면서 발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포즈를 잡을 때 발생했던 간섭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3mm의 연장은 다리 덩어리감을 위아래로 분리해주면서 기존에 답답하게 느껴지던 느낌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 형태가 정리되면 다음은 색이 그 흐름을 받쳐줄 차례입니다. 밸런스가 잡혔다고 판단이 되면 패널 라인을 정리해주고 이제 도색을 시작해줍니다. 조색도 중요하지만 색의 배치가 어긋나면 아무리 잘 만든 디테일이라도 특정 부분이 튀어 보입니다. 컬러 배치는 색을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어디에 시선을 머물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완성도는 색의 개수가 아니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느냐에서 결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테일을 크게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요소를 걷어냈으며 색상의 흐름을 어색하지 않게 잘 묶어주었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색한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보다 이미 가진 디테일을 정리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본질을 보는 방법입니다. 디테일이 많다고 잘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디테일이 많으면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인식은 조건부로만 맞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입니다. 디테일이 전체 구조와 잘 어울릴 때입니다. 좋은 디테일은 위치가 맞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눈이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저 역시 아직 더 공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테일을 엄청나게 추가한 작품이고 잘 만든 작품인 것 같은데 어딘가 어색하고 답답하다 생각이 들면 그것은 프로포션과 실루엣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주면 시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디테일 또한 자연스럽게 시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꼬집자면 요즘은 옵션 파츠나 다양한 방법으로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디테일을 왜 추가하는가를 모른 채 그냥 따라하는 작업은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디테일도 결국 실루엣입니다. 작은 형태일 뿐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몰드의 크기, 배치의 간격, 패널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시선이 모이는 지점을 만듭니다. 더 멋지게 만들어야 할 이유에 디테일이 추가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테일에도 실루엣이 있듯이 그걸 제대로 조절해야 잘 만든 디테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이론을 이해하고 스스로 고민해서 만든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그 과정이 프라모델 작업의 가장 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작업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수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의 연장과 개수 방식들이 쌓여 결국 전체 완성도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디테일을 담아낼 올바른 실루엣과 프로포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 다이어리에 꾸준히 담아내려 합니다. 모델링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크샤트리아의 마지막 영상인 바인더입니다. 크샤트리아의 상징이기도 한 바인더 작업도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담은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